안녕하세요. 저희는 당뇨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을 자연요법으로 잘 치료하여 드리는 조호근 한의원의 원장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으신 분으로서 당뇨로 인하여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자연요법으로 잘 치료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지방이라서 내원이 힘드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성심성의껏 잘 치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환자분은 당뇨를 앓으신 지가 10년 정도 되시고, 물론 10년 정도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시죠. 또한 당뇨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이 피부 가려움증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을 1년 정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급한 증상이 이 가려움증이신데요.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이러한 상황이셨고, 또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급한 증상이 가려움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그 이외에도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한 류마티스도 있으신데 유마티스는 증상이 없이 지금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하튼 가장 급한 증상이 가려움증, 소양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신 상태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병원약이라든지 한의원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부족하다고 내원하셨던 이러한 상황이십니다. 자,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2개월 치료 진행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우선 가려움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기존의 병원약이나 한의원약으로 효과가 전혀 없으신 상황이신데 2개월 정도 치료하시면서 절반 정도 호전되시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낮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 이와 같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간 가려움증도 상당히 좀 심한 편이셨는데 이 증상도 상당히 호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도, 야간의 가려움증도 약 60-70% 정도 호전되신 이런 상황이시고, 이러한 가려움증이 호전되는 경과에 따라서 주무시는 상태도 많이 개선되시는 상황이시죠. 자, 과거에는 이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와 고혈압, 심근경색 이러한 증상도 저희가 잘 치료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시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2개월 치료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치료를 시작하시는 단계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우선 이 가려움증은 상당히 빨리 지금 호전되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가려움증은 이와 같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있으시고, 또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같이 있으신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자,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당뇨에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피부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려움증, 소양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부의 면역 기능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게끔 이러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병원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그 소염제는 일종의 진통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와 소염제 등을 복용하시고 단기간에 며칠 내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려움증이나 피부 소양증, 피부염증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방만으로는 효과를 보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 소양증으로 접어드는 경우, 만성 가려움증으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방으로는 효과가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피부 면역이 붕괴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피부 가려움증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의 치료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치료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이 발병 원인을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당뇨 가려움증은 말씀드린 피부 면역이 붕괴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복진도를 통해서, 저희 한의원은 이러한 복진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진도를 통해서 피부 면역이 붕괴된 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진도라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시진, 타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복부 전반에 이와 같이 지금 배꼽 주위를 근처에서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이 압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압통이 존재한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독소가 인체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독소의 존재로 인하여 피부 면역이 붕괴되었다는 이러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 면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독요법, 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요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 가지 해독요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해독요법은 이 커피 관장 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커피 관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커피 관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요 커피 관장 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커피 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한 원인으로 피부 면역이 재생되는데, 재건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관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장 방법 중에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관장 방법이 이 커피 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관장 방법은 독소 해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 면역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뇨 가려움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모발 검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발 검사의 분석을 통해서 당뇨 가려움증의 원인, 즉 면역 기능이, 피부 면역이 붕괴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나트륨이 있으시죠. 자, 칼륨이 있으시죠. 자, 철분이 있으시죠. 자, 구리, 망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선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요 선은 무엇이냐? 자, 요 선은 정상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트륨 수치가 지금 정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으시죠. 자, 그뿐 아니라 칼륨도 정상보다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철분도 우리가 정상 수치보다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트륨이나 칼륨, 요것은 생리적, 인체의 생리 기능에 매우 필요한 물질이면서 이렇게 높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부의 면역 기능에 심각하게 손상을 준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나트륨, 칼륨이 비록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와 같이 철분 수치가 높은 거,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철분의 정상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35가 철분의 정상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환자분은 철분 수치가 196이 나오셨어요. 자, 지금 철분이 196이 나오셨다는 것은
정상 수치에 비하여 6배 이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분이 이와 같이 많이 나타나면은 좋은 것이 아니냐, 철분이라는 게 인체에 유익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납득은 되는 설명이십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러한 철분이 과다되는 것은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륨이 과다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게 일종의 철분이라,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륨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철분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이제 금속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철분은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과다 축적되는 경우에는 중금속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금속으로 작용을 해서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인데, 자,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혈관 질환 이런 데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며, 피부 염증에도 염증을 촉발하고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이 활성산소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활성산소, 우리가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체 내에서 각종 만성질환을 촉진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염증을 촉진하는 것이 이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인체의 이 항노화 작용이라거나,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인간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염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인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약간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활성산소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 이 철분이 활성산소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분이 과다 축적되고 활성산소가 촉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각종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철분이 과다됨으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철분 과다 축적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췌장의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철분이 과다 축적되는 경우는 심혈관 독소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혈관 독소가 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이 우리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수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고개를 기웃거리거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나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대중적인 문헌이나 대중적인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약간 의학적인 상식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헌이나 이러한 인터넷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철분이라는 것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 물론 철분이 부족한 경우도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종 염증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또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철분 과다 축적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분 과다 축적에 대한 그 이슈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철분을 배출하는 해독요법, 아까 말씀드린 커피 관장도 철분 배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해독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약재나 기타 여러 가지 천연 약물을 제공함으로써 철분을 체외로 배출해 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고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철분 해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철분 과다 축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철분 제제를 드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영양제 중에서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은 반드시 이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금하셔야 합니다. 철분 함유 영양제는 금하셔야 되며, 또한 철분이 기존에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배출하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철분 배출 요령에 대해서는 요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또 저희처럼 이 자연요법을 저희는 전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특히 각종 중금속이나 이 철분 과다 축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치료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런 방법만으로는 쉽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동영상에서는 뭐 어떠한 영양제를 섭취하라, 어떠한 뭐 한약재를 섭취해라, 이러한 말씀은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자연요법이나 기능의학을 하는 전문적인 의사와 협조해서 철분 배출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각별히 각종 중금속이나 철분 과다 축적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치료법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을 방문 주시거나 또는 뭐 전화를 주신다면은 성실하게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법도 잘 실천을 해주셨고, 또한 뭐 커피 관장도 잘 실천을 해주셨고 해서 지금 불과 2개월 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